안녕하세요. 군사도폭입니다.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핵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마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월 3일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27년 700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며 2030년까지 최소 1000개를 목표로 핵 확장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이 약 2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난해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기하급수적인 증강 수치인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현재 최소 3개 미사일 지대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경납고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전략 원잠이 우리 한국의 서해로 들어올 경우 핵탄두로 탑재한 SLBM을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핵잠수함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 함대를 뚫고 지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샤오핑다오 해군 기지와 샤지카우 해군 기지를 통해 바로 서해로 숨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요? 이곳에서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라면 우리 대한민국 밖에는 없습니다. 여태껏 이런 상상을 자주 해보고는 했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중국에 맞서는 미군과 철저한 협력으로 중국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모든 군사작전을 함께 진행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작전들이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현재 미국은 여러모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쩌면 이 같은 상상이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째서일까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의 새로운 핵무기 등장. 미국은 최악의 경우 중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약 7천여 개의 핵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의해 괴멸에 이른다 해도 이에 대한 치명적인 보복을 가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전략 원잠인 타입 096 단급 전략 원잠과 쥐랑3 SLBM의 출현 때문인데요. 이제까지 중국이 가진 핵 보복 능력의 주축은 12개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 타입 094, 094A 진급 전략 원잠과 이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통해 쏘아 올릴 수 있는 쥐랑2A SLBM이었습니다. 이것들은 10개의 다탄두를 가지고 있는 데다 위력이 작게는 20kT에서 150kT, 크게는 1메가톤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SLBM이지만 이제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 안에 있는 위린 기지에 전략 원잠들이 있지만 중국의 전략 원잠을 저지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소중 저지선으로부터 미국 본토의 워싱턴 DC까지는 13,000km나 떨어져 있기에 이 지역만 저지하면 중국이 SLBM으로 워싱턴 DC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강력한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등등의 연합함대가 대잠 감시망을 쫙 펼치고 대만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져 있는 바시 해협만 통제하면 사거리 8,000km의 쥐랑2A SLBM으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함대 전력이 반중 연합함대의 막강한 전력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타입 096 단급 잠수함은 대당 20발의 수직 발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사거리가 9,000km에서 12,000km에 이르는 쥐랑3 SLBM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중국의 단급 잠수함이 만에 하나 제1도련선 밖의 포위망을 뚫고 나올 경우 남중국해 지역에서도 SLBM을 발사해 미국의 서부 지역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게 공격 원잠을 허가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데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모든 헌터킬러 작전을 감행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판단 하에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터킬러 작전이란 핵무기를 발사하는 적의 전략 원잠을 아군의 공격 원잠으로 조용히 미행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침몰시켜버리는 작전인데요. 미국이 호주로 하여금 먼저 계약한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면서까지 공격 원잠을 주겠다고 한 데는 이처럼 미국이 신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지역에서 미국은 중국의 쥐랑3 SLBM을 막기 위해 대만과 호주로 하여금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가장 쉬운 단계는 아직 핵탄두가 분리되지 않은 상승 단계인 만큼 사전 SM-3 블록2A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 쥐랑3 SLBM을 요격해버리는 것이 최선일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서해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샤오핑다오 해군기지와 샤지카우 해군기지를 통해 중국의 단급 전략 원잠들이 숨어 들어온다면 미국의 워싱턴 DC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단급 잠수함이 서해 중간 수역으로 들어온다면 이 지역에서 미국 워싱턴 DC까지의 거리는 11,500km로 쥐랑3 SLBM의 최대 사정거리 이내에 들어옵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거대 함대를 만나지 않고도 SL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고, 만약 이를 사전에 요격하지 못한다면 미국에는 쥐랑3 한 발당 총 10개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기에 이제 곧 미국은 호주에게 그랬듯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내야겠죠. 한국이 헌터킬러 작전과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과 세계를 구한다. 우리가 미국을 도와 중국이 쥐랑3 SLBM을 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 또한 공격 원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뛰어난 성능의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단급 전략 원잠을 침몰시키기 위한 헌터킬러 작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며, 단급 잠수함의 소나 체계가 탐지할 수 없게 따라가기 위해 그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정숙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만약 한국이 미국을 돕는 대신 공격 원잠을 얻어낼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우리의 자주 국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위협인 단급 잠수함과 쥐랑3 SLBM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국의 ICBM과 SLBM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더욱 막강한 미사일 방어 체계일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 척이 운용되고 있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SM-3 블록2A를 통합시키고 초소평선 감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의 A2D 호크아이 조기경보 통제기에 지원을 받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할 경우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기 이전에 한국을 공격하려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미국이 가진 수많은 알리버크급 구축함들과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 등 전폭적인 MD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일본 해상 자위대에게도 미국이 한국을 도우라고 지시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한반도 주변에 강력한 한미일 연합 MD 체계가 포진하게 된다면 상승 단계에서 중국의 각종 탄도미사일들과 SLBM 등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훗날 우리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 2,000여 기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중국 공군기들이 끝없이 몰려와 아군의 화력을 바닥나게 만들어버리려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비 소요됐을 테니 실제 날아오는 중국 전투기들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가 그에 비해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공군은 총 34기의 F-35A, 총 59기의 F-15K, 총 133기의 KF-16, 총 34기 F-16 PBU, 총 19기 F-4E 전폭기, 총 60기의 FA-50 경전투기, 그리고 F-5EF와 KF-5EF를 모두 합쳐 총 109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 총 448기의 공군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120기의 KF-21 보라매와 F-35A가 2차 도입으로 총 60기가 되고 F-35B 또한 20기까지 들어온다고 쳐도 총 전술기 숫자가 614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중 109기의 F-5 계열 기체, 19기의 F-4E 기체들은 2030년까지 전량 퇴역할 예정이기에 이때쯤 우리 공군의 전술기 숫자는 486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년인 2022년부터 F-15K가 AIM-120 암람 미사일을 20여 개 이상 탑재 가능한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암람 셔틀이나 다름없는 F-15EX의 공대공 미사일을 대신 교도한다면 그 화력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59기가 20발씩 암람을 탑재한다면 총 1180발이나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우리 공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전술기들, 미 해군의 함재기들까지 동원된다면 더 이상 중국의 공군 전투기들 물량은 수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미 해군에서 날아오른 EA-18G 그라울러의 전폭적인 전자전 공격은 중국 공군기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깡통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앞으로 더 강력해진 나는 최강의 제공 전투기 F-22 랩터는 중국 공군기들이나 중국 항모의 함재기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케 해버릴 겁니다. 물론 미국이 가진 두세 개 이상의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 동맹국들의 항공모함들에서 날아오는 수백 개의 F-18EF, F-35BC 또한 몇 차례 출격을 반복하며 중국 공군기들을 말 그대로 튀겨버릴 수 있을 겁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네메시스, 그리고 한국의 대함탄도미사일 현무2C, 이도저도 안 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 전단과 미 해군의 전투함 숫자마저 넘어선다는 수상함들과 잠수함 전력을 총동원해 한반도로 진격해 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우리 한국 자체로도 이를 막기 위해 현무2C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대함탄도미사일 ASBM으로 만들어 중국의 항모 전단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무2C가 800km의 사거리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중국해, 서해, 남해로 중국 함대의 접근을 막아 한국판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무2C는 2017년 6월 23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해상에 떠있는 작은 전표적을 완벽하게 명륙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ASBM으로의 개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용 탐색기가 개발 중이기에 이를 현무2C에 장착하고 인공위성, UAV 등의 정찰 수단만 갖추면
된다면 대함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이와 같은 정찰 수단이 부족하지만 정찰 수단이 차고 넘쳐나는 미군의 도움을 받을 경우 당장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현재 마 5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은 세계 최강 미군조차도 요격하기 어려운 무기체계로 알려진 만큼 중국의 방공 구축함들이 막아낼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개발해 전진 배치하면 중국의 해군 함대를 견제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군의 대함 전력들도 합쳐지게 될 겁니다. 현재 다영역 작전 개념을 실행 중인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바다를 통한 중국의 공격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해병대와 미 해군은 미국판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이라 불리는 로그파이어 작전을 시연하고 있는데요. 네메시스라 불리는 무기체계는 소형 트럭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를 비행장이 없는 작은 섬들에 배치해 서태평양으로 진입하려는 중국 해군 함정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은 물론 중국 해군 기지, 중국 본토의 주요 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같은 무기체계는 실전 배치될 경우 중국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메시스는 해군 해병 원정 선박 차단 체계의 약자로 오시코시 소형 합동 전술 차량 JLTV와 레이시온의 NSM 대함 미사일 혹은 정밀 타격 미사일 프리즘 2발을 통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네메시스는 무인화되어 있어 근거리 유선 혹은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한 원격 조정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NSM은 사거리 185km 이르는 대함 미사일로 해면을 스치듯 비행하는 시스키밍 능력으로 중국 해군 함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비행장이 있는 큰 섬에는 프리즘으로 무장한 M14 하이마스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은 사거리가 700km 이르며 높은 정확도로 해상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발을 쏘아 중국군 함대에서 자탄 수만 발을 쏟아낼 경우 중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 등을 파괴해 중국 해군을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네메시스 작전을 불침항모나 다름없다는 한반도의 서산, 군산 지역 등에서 펼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막강한 중국 함대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춰 미군 또한 대량의 차세대 수상함들 또한 더 건조해 물량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만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 또한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동안 중국과 북한 연합군은 기갑 부대와 지상 전력을 동원해 육로로 한국을 침공하려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혼자서도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의 이점을 잘 활용해 방어에만 치중하는 한국 육군에 미군의 지원까지 이뤄지는 상태라면 자칫 중국 북한 연합 육군이 함부로 공격해오다가 전멸해버리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미연합군이 앞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횡포들을 휘두르는 중국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다룬 유튜버들의 영상이 있지만 저 또한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이 내용을 다뤄보고 싶었고 우려되는 또 다른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중국과 북한 연합에 맞서는 한미연합군의 총정리에 가까운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비록 방어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미연합군이 중국을 향해 공세작전을 펼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있으니 다음 시간에 중국을 향한 한미연합군의 공격 능력이 얼마나 가공할 수준인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이고 그들이 대만을 집어삼킨다면 다음 목표는 한반도가 될 것이 뻔한 만큼 당장 우리의 대처 능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